네, 오늘은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불미스럽게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강남 유명 사찰에 불전하면서 시주돈을 훔치려던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불전하면서 현금 500여만 원을 그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참 이 사람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죠. 그 49세 된 김모 씨라고요. 이분이 강남의 그 코엑스 근방에 있는 유명 사찰이죠. 네. 그 비사라고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법원 거기 절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그 지금까지 한 18년 8개월 동안에 같은 동정 전가로 징역을 살고 그다음에 최근엔 한 5년 동안 같은 범죄로 5년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르고 나왔는데 출소한 지 20일 만에 20일 만에. 예, 20일 만에 그 절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불전함 들어가가지고 법악루라는 불전함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곳에는 517만 원 모두 현금입니다. 네. 예. 이거를 이제 훔쳐서 미리 준비하고 간 비닐봉지에 담아놓고 가지고 나오려다가 그 경비원에게 발각이 돼서 붙잡혀가지고 현행범 체포돼서 이제 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2년에 처해진 그런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요즘 전국 각지에서 이 각지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헌금을 노린 절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부인의 출입이 좀 자유롭다 보고 또 이 감시가 소홀한 점을 틈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국에 2만여 개, 우리나라 2만여 개의 사찰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보통 전국 종교시설 범죄 표적이 되는 이유가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찰에 들어가는데 이게 모두 현금이고 또 피해 신고를 잘 하지 않아요. 그 종교 시설에서는. 그리고 이제 불전함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챙겨서 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불전함 잠금 장치가 좀 허술하죠. 그러니까 경보 장치나 이런 게 부착이 요망이 되는데 또 CCTV나 방범 시설이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보훈사는 이제 경비원이 있었지만 이게 그 관리 감독하는 경비원이 태부족하다. 네. 이런 측면이니까 아무래도 허술한 이런 점을 노리고 이 사찰에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범인이 상습범 아니겠습니까? 네, 상습범인데요.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상습 절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 소주 2병을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데 용서해달라 했는데 법정에서는 누범 기간이고 동정 범죄가 있고 또 상습 절도로서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징역 2년을 선고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절도범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요? 네, 절도범의 재범률이 그 대검 범죄 분석 사례를 보면 지금 왜 절도범 범죄가 높냐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좀 부족하고 노동이나 일하는 게 싫죠. 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쉽게 금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범죄는 내가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믿음이나 자기 체면 이런 게 강해요. 절도범들이.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상당히 범죄 발생률이 높죠. 재범률이. 근데 우리나라 지난 2014년 범죄 분석 결과가 보면 200만 6천 건 정도 되는데 154만 3천 건 정도 76.9%의 검거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건 이 절도직 1위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옛날에 3다 3무라 그래가지고 사실 여자 돌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거지나 그다음에 대문이 없고 이제 이런 그 형태인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외주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개발이 되고 하니까 이런 절도 범죄가 이리적으로 올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절도 범죄 재범률도 높지만 성추행 재범률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을 20분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14년 7월 달 대구 시내버스에서 이 사람 나이가 64세 됐는데 17세 된 여학생이 옆에 앉아 있었죠.
근데 그때 버스 내에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 이 사람이 약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여학생의 신체로 옮겨 가면서 이 만지고 더듬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학생이 나이가 어리니까 또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이러니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참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성추행을 20분간이나 했어요. 사실 20분이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학생이 신고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은 또 이전에도 3건의 그 성추행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이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한 사안인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범행을 했는데 선처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었죠. 네. 근데 법정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징역 2년에다 5년간 그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를 한 것이죠. 네. 저희가 사건들을 쭉 보면요. 상습범들이 흔히들 말하는 게 심신미약,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다. 이런 핑계를 참 많이 대는데 이쯤 되면은 범인이 심신미약을 좀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그 선고 추세를 보면요. 한 10여 년, 그러니까 7, 8년 전에는 심신미약의 상태를 상당히 존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해준 상태가 있었는데 7, 8년 이후부터는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를 자초해서 범행을 한다. 이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음주가 만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해주는 이런 그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청을 하시는 혹시 범죄를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분석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꼼수를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법원에서 이 심신미약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 그다음에 이 사람의 병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그다음에 정말로 인과관계에 따져서 정말 술이 만취된 상태가 어떤 그 선량한 그런 동기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지만 범행을 위한 사전적 단계로 자기가 자초한 심신미약의 상태는 수사 결과를 보고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무죄를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이 잠결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이제 그 부산 시내공원에서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이 자기 차에서 운전하고 부산 공원 앞에 있는 도로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차가 후진하면서 3m 뒤쪽에 있는 차를 추돌을 해가지고 사고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나와서 그 다음에 차를 둘러보고 본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니까 그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 달고 검찰도 검사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나는 사고 난지도 몰랐고 다만 차 속에서 잠을 잤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음주운전이냐고 항변을 했지만 검사는 범죄 전력 3회가 있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그래서 변명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거는 운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는데 결국은 항소심에서 이게 무죄다 이렇게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자동 변속 레버가 중립에서 후진으로 이동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속 페달을 자기도 모르게 밟으면은 이게 그 후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장 검증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사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그 현장 검증을 했지만 또 상당히 반론도 높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잠을 자면서 기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변속 레버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잠을 자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귀가를 하기 위해서 운전한 측면이 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검찰에서도 이 점을 2008년, 2009년도 연속해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거나 상당히 대응을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죠. 네,
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찜질방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서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이 남성에게 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앞서 1심에서는 징역을 선고받았었는데 이 다분히 계획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감형이 된 걸까요? 네,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34세 된 2014년 봄에 대전에 있는 그 여성들이 드나드는 여성 전용 찜질방에 네. 들어가서 여자 가발을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성용 찜질복을 입고 위장을 한 채 그 탈의실에 들어가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드나드는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해서 결국 여자 경찰관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1심에서 재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처벌 조항이 이게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하는 특례법에 보면 12조에 성적 목적이 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공중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침입하거나 퇴거 불응을 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제 선고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판사가 징역 1년은 없애버리고 네. 300만 원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다음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를 받아라. 이렇게 선고를 했죠. 근데 지금 판사께서 판시한 내용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했고 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스스로 문제 깨닫고 치료받기 시작했다.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성품을 종합해서 살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성 알몸 훔쳐만 보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런 형태로 판시를 하게 되면 여성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범행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뭐 선처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치료받고 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으면 특히 여성 알몸 훔쳐보는 변장하라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중한 처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께서 지적하듯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했다. 이런 비난이 지금 초래되고 있죠. 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 초범이라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좀 감형되는 경우가 좀 종종 봐왔는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면 연속성이나 상습성이 있다고 하지만 상습적인 범죄를 함에도 이전에 전력이 없다 그래서 초범으로 간주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경시하고 처벌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남성에 대한 혐오 증세까지 생기고 또 분석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 대한 혐오증마저 생기는 단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상당히 중한 처벌을 하고 또 성폭력 치료도 굉장히 준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